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경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지금까지의 주택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파악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이슈 시그널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3월 2주차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전세 가격은 0.07%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수도권과 서울은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고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와 매도 심리가 모두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지만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 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호가 하락, 급매 위주의 거래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확대됐는데요.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나타내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학군 및 역세권 지역,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지난주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월 둘째 주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보신 대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대위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택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 자체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 의견을 굉장히 피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어떤 흐름 자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많은 언론에서 접해 보셨듯이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지난 17일 날 본격적으로 0.5%를 인하하면서 한국 기준금리는 0.75%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금리 자체가 0%대, 거의 뭐 0.0에서 0.25 부분 자체로 내려간 부분 자체를 일단은 따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준금리, 금리가 내려가는 정책들에 따라서 과연 부동산 집값은 또 폭등할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의 의견. 현재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또한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풀겠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히 물음표를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부분 자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단절, 코로나를 단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어떤 국가적인 단절,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무역적인 단절 부분 자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과연 금리 부분 자체를 내렸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했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의 집값 폭등으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돈이 풀려서 모든 주택이나 아니면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나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침체 방향으로 가면서 코로나까지 겹친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현재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일단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도 한번 눈여겨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규제만은 현재 지금 뭐 2020 대책까지 그리고 12, 16 대책 모든 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 속에서 금리 인하 부분 자체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부분 자체는 금융시장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저조한 부분 자체를 일단은 막아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정책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 자체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과연 그러면 0% 시대에 기준금리 시대에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의 주택 부분 자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전망되는 부분 자체는 첫 번째로 대기 수요가 낮은 부분 지역. 또한 두 번째는 대기 수요 부분 자체가 낮으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어떤 뭐 지역 부분 자체를 제가 거론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역 부분의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 피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코로나와 경기 침체 속에서 과연 3월 둘째 주에 주택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전국적으로는 0.16% 상승폭 자체가 유지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27에서 0.28%로 거의 유지 개념 자체로 상승폭 자체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0.01에서 0.2%가 0.2% 올랐지만은 실제로 보합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빨간선 부분 자체가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이 0.28%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0.16%, 지방 부분 자체는 꺾은 그래프를 보셨을 때 꺾여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 초반부터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가 2월 하순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및 보합세를 겪고 있는 모양새의 지금 가격 동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파 자체가 코로나가 세계 대유행 부분 자체로 언론이 되면서 좀 더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변동 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2%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0%로 제로고요. 강북 같은 경우 0.05%. 반면에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부분 자체가 많이 오른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인천, 그리고 세종, 대전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지만은 미비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 부분 자체는 매수나 매도 심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고요.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 말씀드렸던 대로 9억 이하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상승 부분 자체를 가져갔고요. 자, 강남권 고가 단지 및 재건축 단지의 많은 언론 기사를 보셨겠지만 매수세가 감소해서 급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물 호가 하락 및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서울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집값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공이 마이너스 0.06%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지표를 봤을 때 국민은행과 그리고 한국감정원 그리고 부동산 114의 자료 자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락기에는 감정원 자료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빙성이 있고요. 또 민간업체지만 부동산 114 부분 자체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까지 강남 4구의 모든 지역들 자체가 가격이 하락 부분 자체로 걷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기사를 봤을 때는 모든 대책이 강남 지역에 맞춰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강남 4구 외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동과 구로동 위주로 지금 0.08% 부분 자체 평균치보다 올라갔고요. 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로 가격대 부분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자체로 강남구 11개 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올라가서 강북구를 보겠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0.05%가 상승했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미아동 대단지,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GTX 영향이 있는 강운대 역세권 사업 부분 자체, 강운대역 부분 자체에 있는 월계동 위주가 좀 올라갔고요.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방학동과 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2월 20일 날 경기 지역, 특히 5개 지역 부분자 조선대상 지역을 묶으면서 좀 잡아보겠다 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0.39에서 0.41로 상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반사이익이 반사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수원시 전 구가 조성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그리고 정비사업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부분 자체에서는 상승폭은 축소해 됐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금 수원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수용성이라고 했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 개원 2020년 3월에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지역적인 인기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자, 구리시, 오산시,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별내선 연장, 팔봉터널 개통 등의 호재 등이 있는 신축 수요 부분 자체로 꾸준히 지역적인 상승 부분 자체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으로 넘어와서요. 경기 인천 지역 부분 자체가 가장 지금 많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 분양시장 호재 등으로 인해서 송도와 동춘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했었고요.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담 시간에 한번 거론한 지역이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은 축소했으나 교통망 확대되는 기대감 부분 자체요. 7호선 연장 부분 자체야 연육교 사업 부분 자체,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연육교 사업 부분 자체의 호재 등으로 인해서 서구 지역도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5대 광역시입니다. 5대 광역시 중에 대전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원도심 내 혁신도시 기대 유치감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집들이 많죠. 정비사업 추진 부분 자체로 해서 탐방동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중구 대덕구 부분 자체도 0.38%, 0.2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0.06% 상승했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0.40%의 부분 자체로 상승 곡선 부분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구 지역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코로나 부분 자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 내지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코로나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량 부분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경기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대구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대전만큼 또 핫한 곳이 있죠.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상승폭 자체는 축소가 됐습니다. 1.02%에서 0.98%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보시는 대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고운동 지역의 외곽 중저가 단지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국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8개도 0.01에서 0.00 거의 보합 상태죠. 보합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충북, 전북, 경남 여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축소 유지 확대 부분 자체, 그리고 유지 부분 자체로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유지 부분 자체로 지금 전망 부분 자체가 관망세로 들어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가장 상담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시청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이 제 분야는 아니지만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주식 부분 자체 시장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 전문적인 부분 자체는 아니지만 그 논리는 뭐였냐면 현재 주식 시장 부분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위기 부분 자체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코로나 모든 지금 고유직책으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향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 자체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금융시장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안정감 부분 자체가 왔을 때 과연 지금 유동자금이 풀려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부동산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시간이 아닌가라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